자, 컨트롤러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JSP 쪽을 이제 건드셔야 되죠. JSP 쪽 중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보이게, 이 데이터를 보이게 하는 위치는 게시판의 글보기입니다. 게시판의 글보기. 게시판의 글보기니까 어디다 쓰시냐면 보드 컨트롤러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보드 컨트롤러에서 글보기에 넣는 view.do 여기 있죠? 글보기. 여기에서 이제 보이게 할 건데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서 받은 다음에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넘어가고 JSP에서 따로 아작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따로 받아오는 형식을 사용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추가해서 넣으셔야 되냐면 view.jsp에다 추가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view.jsp. 화면단에서도 화면 보여주는 게 뷰에 해당되는 데다가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댓글인데 기본 동기화된 거는 여기 보시면 보드의 view.do입니다. 이게 글보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댓글이 이 아래쪽에 퍼진되어 있는 거죠. 게시판 글보기하는 데이터가 있고 여태까지는 여기서 끝 했는데 밑에 댓글이 더 추가해서 보여주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view.jsp가 이제 길어져요. 이제 이거 전부 다 닫겠습니다. 클로저. 그래서 view.jsp 이 해당되는 것을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바 쪽 말고 src 메인에 웹 app 밑에 web-rf 밑에 views 아래 보드 아래 이제 그 보드 아래서 view.jsp write.jsp 아니라 view.jsp를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그 더 추가해서 이제 어디다가 여기 밑에 해당되는 데다가 이제 추가돼서 나타나도록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view.jsp에 스크립트가 한 개 필요해요. 지금부터 처리하는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다 써놓으면 다 때려 박아 놓으면 코드가 엄청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얘를 이제 나눠서 쓰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눠 쓰기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저희가 나눠 쓰는 것은 여기 JS 파일을 만들어서 어디냐면 web-rf web-app 폴더 밑에 JS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한 개 만들어서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JS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여기 없으니까 오더 누르시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있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죠. 자바스크립트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 선택하시고 넥스트. 소스 파일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reply.js입니다. 자, reply 댓글에 해당돼서 동작이 되는 reply.jsp 만들어서 사용해서 엔터 치시고요. 이런 드림이버랑 연결되어 있네요. 예, 드림이버 연결돼서 드림이버 닫겠습니다. 예, reply.js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되죠. 그 별거 없고 파일만 지금 이제 reply.js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하는 게 댓글 객체를 여기다가 선언해서 객체 선언해서 사용하자. 사용해보자. 사용을 할 겁니다. 댓글을 쓰려면 이게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콘솔에다가 로고를 찍자. 콘솔. 이게 나오면 댓글이 이제 요거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로딩된 거예요. 그래서 콘솔.log 쓰시고 가로 열고 상단에 찍으시고요. reply 모듈 그래서 reply 모듈 이건 알럿 해가지고 이게 그냥 저희가 그냥 이렇게 알럿해서 이게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는 거랑 동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자. 써보시고요. 세미콜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JS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요게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행되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처리하려는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쓰시고요. VAR은 변수인데 여기에 reply service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reply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세미콜론 찍었습니다. 요게 JSON 데이터 방식이죠. 요게 JSON 데이터입니다. JSON 오브젝트, JSON 표시법에 해당되는 이제 오브젝트 객체 표시법의 객체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선언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중괄알고 중괄코 쓰시면 이게 이제 객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리플라이 서비스가 객체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변수와 처리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처리되는 메소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로딩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고요. 얘네가 로딩이 되게 만들어 보려면 이제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쓰시는데 400페이지 get.js 뭐 reply.js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get.jsp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get.jsp에 해당되는 것은 get.jsp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만들 때는 view.jsp입니다. 데이터를 한 개 가져오는 게 get이고요.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면 스크립트 우리가 짜고 있는 거 여기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에 이제 뭔가 필요해요. 오브젝트 관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쓸 때는 reply의 객체, reply 객체를 먼저 이제 가져오기를 해야 됩니다. 가져오기 실행되도록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고요.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실행하려는 거 바로 전에 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reply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가져오자. 지금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게 src source 아니고 src src네요. src 이꼬로 점점 쓰셔도 되고 슬래시 js 밑에 지금 reply.js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스크립트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크립트가 들어오면서 실행이 되면 여기에 이제 점점점점 요게 실행이 되고 객체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VL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까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에 찍으라고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게시판에서 F12 게시판에서 이제 게시판 이렇게 쓴 거 게시판 글보기 한 개 글을 클릭하면 글보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글보기에 해당되는 게 글만 나오게 되는 줄 알았는데 F12 눌러서 콘솔을 보시는 거죠. 콘솔. 지금 콘솔에다가 찍으라고 시켜놨습니다. 콘솔. 여기다 찍으라고 나오면 reply 모듈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면 아까 전에 reply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지금 로딩되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되고 있어요. 거기다 코딩 짜가지고 하면 돼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놔라. 자,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이제 여기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서비스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뭐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쓸 것일 거냐 하면 지금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처리 뭐를 동작을 시키자라는 것을 한 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가로가 닫고 해가지고 썼는데 펑션 이름이 존재하지는 않고 여기다가 equal 쓰시고요. 제이슨 데이터입니다라고 써놓고 이게 얘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자 이거를 지금 전에 구조가 조금 틀리긴 한데 구조가 조금 틀립니다. 틀려서 저희가 조금 사용하는 구조가 좀 틀려서요. 리플라이 서비스에다가 실행되는 것까지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쓰셔서 사용하시려면 이제 여기 제이슨 데이터를 이렇게 리턴해 가지고 사용할 건데 여기에 가로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가로고 닫고 사이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리턴 될 때에 이거만 리턴할 건 아니고요. 제이슨 데이터를 리턴해서 여기 리플라이 서비스를 쓸 거예요. 쓰기 위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리턴하자라는 것을 여기다 처리하고 얘를 바로 실행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닫고를 만들어서 썼고요. 요거는 여기에 펑션이 지정되어 있는데 얘를 바로 실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을 부르면 이 펑션이 바로 실행이 돼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펑션을 저장해서 이건 그러면 얘가 펑션에 해당되는 변수가 되고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을 해서 리턴되는 값을 가지고 데이터 값으로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나 어차피 데이터 값으로 나오는 거 쓰시는데 이 펑션을 먼저 선언해 놓고 가로 갖고 쓰시면 이게 실행하는 거죠. 펑션을 실행해서 결과를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쓰시는 거나 사실은 이제 비슷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이게 뭔지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가로열고 사이에다가 뭘 했냐면 펑션을 한 개 집어넣었어요. 실행해보자. 그래서 함수를 집어넣은 거죠. 펑션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로가 닫고 중간하고 이렇게 쓰시고 맨 뒤에 이렇게 가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런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작성을 했지라는 것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패턴으로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써져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을 한 개 해놨어요. 리턴 사용하시면서 이게 실행되면 리턴되게 만들어 놨고 중간에 거줘갖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넘기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네임이 쌍따 땡땡 쓰시고 쌍따비 찍고 대문자 AAA 여기서 이름을 써서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에서 리턴 때깔이 안 바뀌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얘가 지금 JS 파일이면 때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예, 별로. 예, JS 플러그인 한 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를 실행하면 그 결국 그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이게 함수고요. 함수를 실행하면 결국 요게 리턴되죠. 리턴돼 요게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하자. 여기 중간 가를 갖고 있으니까 실행하자. 그러면은 요거에 리턴되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걔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되시는데 view.jsp에서 로딩이 됐으니까 로딩된 것을 가지고 얘를 이제 콘솔에다가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console.log 이렇게 펑션 밑으로 해서 여기다가 한 개 요거 메시지 찍으라 요거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쓰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그 reply 로그로 찍어자 console.log 가로 열고 그 다음에 reply 서비스 이렇게 해서 reply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안에 저장된 게 실행해서 여기다 저장해서 담아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펑션 써져 있는데 이게 실행된 결과에 해당되는 게 담겨져 있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이슨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뷰점도 몇 번째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리턴되는 값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만들었지?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으시고요. 맨 처음에 만든 건 등록 처리부터 만들었어요. 등록 처리부터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것은 만들어서 쓰시는 거는 이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댓글 목록 처리 해가지고 사용되는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406페이지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406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모듈 하시고 리플라이 서비스 이꼬르 펑션 가려갖고 쓰시고 맨 마지막에 리턴 하는 거 보시면 그 get 리스트 되는데 그냥 저희는 리스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리스트 뭐 리스트를 가져오자 이렇게 썼는데 그냥 리스트 그 다음에 write, update, delete. 근데 이게 리저브드 워드가 섞여 있으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리저브드 워드가 있으면 조금 더 길게 써서 고치려고 합니다. 고쳐서 오리가 F12 눌러서 오리가 나면 이게 이제 오리 나는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reply 서비스 이꼬르 펑션 쓰시고 그 펑션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등록했어요. add 펑션. 그래서 변수에서 저장해서 쓰셔도 되는데 여기 JS에다가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여기 안에다 쓰시면 색깔도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태그 이렇게 뭐 바뀌지 않나? 이거 너무 새카매가지고 색깔도 그렇고. 여기 펑션 구조를 써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리턴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값을 리턴하지 않고 실행을 함수를 리턴해서 사용해보자. 그 함수를 리턴하는 게 있으신데요. 그 맨 끝에부터 보면 리턴 add 땡땡 add get list 땡땡 li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네임 지우고요. 리턴 중괄호 중괄호 쓰시고요. 제이슨 데이터를 리턴하는 거죠. 리턴하는데 그 리턴에서 주는 게 이제 함수를 리턴해서 쓸 거예요. 저희가 함수 리턴 실행할 함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쓰시면 땡땡 뭐 리스트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그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쓰시는데 그 리스트라고 치면 리스트가 리턴됩니다. 그러면 리스트에 대한 함수를 한 개 만들어요. 실행할 함수를. 그래서 펑션 리스트 함수이고요. 가로가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써가지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이렇게 써주시면 그 reply 서비스 그러면 요게 리턴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 점 쓰시고 리스트 이게 쓰시면 점 리스트 하면은 리스트에 대한 함수가 나옵니다. 걔를 실행하자 가로가 닫고 쓰시면 실행이 되는 거죠. 리턴되는 게 여기 함수가 리턴돼서 나와요. 값이 제이슨 데이터 중에서 제이슨 데이터로 나온 것 중에서 그 점 써가지고 제이슨 데이터 요 자체가 서비스가 제이슨 데이터인데
거기서 점 쓰시면 리스트라고 쓰시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전달해서 나오는데 얘 값이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라는 건데 reply service.list 가로를 걸어 닫고 이렇게 쓰시면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되도록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 교재에서는 콘솔에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알럿을 이용해서 치는 걸 더 좋아를 하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거를 선호하느냐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리플라이 서비스 중에서 저희가 만드는 것은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목록 처리를 해서 이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서 써볼 건데요. add에 해당되는 것은 생략돼 있어서 add는 나중에 찾아가서 따로 만드시면 되고요. 펑션, getList 대신에 저희가 getList 대신에 그냥 리스트라고 쓰고 있고요. 그냥 똑같이 맞춰서 그리고 이제 파람이라고 쓰고 있어요. 파람, 콤마, 그 다음에 콜백이라고 쓰고 있고요. 콜백 가르고 그 다음에 에러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에 관련된 거냐, 뭐에 관련돼서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다 URL 쓰면서 전달 데이터, 서버 쪽에 전달 데이터를 리스트 가로를 갖고 쓰시면서 파라미터로 전달의 데이터를 파람이라는 것으로 전달을 합니다. 콤마, 콜백이 있는데 성공하면 실행할 함수를 정의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콜백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에러라는 것은 뒤에 이제 실패하면, 그 실행인데 오류가 나거나 이렇게 실패하면 실행할 함수를 뒤에다 집어넣습니다. 함수 딱 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파라몬 데이터이고, 보통 제이선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로 만드시면 되고요. 쓰시면 되고, 이제 리스트 함수를 할 때에 여기 전달되는 데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실행할 함수, 그 다음에 실패하면 실행할 함수. 성공하면 뭐 어느 곳에 했으니까 태그 만들어야 되고, 그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어디에다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라,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에라 부분은 오류났으면은 이제 오류났으니까 알럿창 띄우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데이터 오류나서 이제 이런 데이터 가져오는데 실패했다고 댓글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생략할 수 있어요.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자바는 생략하면 오류가 나요. 그 매칭이 안 되면 오류가 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이렇게 전달되는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있는 이제 전달되는 요소는 모두 생략할 수 있어요. 모두 생략 가능하다. 가능한데 맨 처음에 한 개를 쓰면 맨 앞에 있는 거고요. 여기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벙찌개 이거 콜백 이거 생략하고 파람과 에라를 넣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형식은 맞춰서 뭔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 콜백을 생략하려면 그냥 너를 집어넣든지 아무거나 뭔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에러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형식 맞춰서.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것부터 이제 생략을 해서 이거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콜백 뺄 수 있고 파람 이렇게 뺄 수 있고 다 빼서 쓸 수도 있어요. 리스트만 호출해서 사용 가능하다.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강의할 때 사실은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그죠? 엄청 지났어요. 지금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몇 달 지난 거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은 좀 욕심이죠. 저희 욕심. 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펑션하게 만들어 두시고요. 맨 처음에 var 하게 만들어내. 지역변수 var 지역변수라서 var을 쓰고 여기 지역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써보자. bnumber라고 썼는데 bnumber 대신에 이제 number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equal로 사용했습니다. equal로 쓰셨는데 파람을 JSON 데이터로 쓸 거라서 파람의 bnumber. 근데 파람 안에 또 페이지 정보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집어넣자. 그래서 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람이 있는데 이 파람 안에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파람 안에는 이거로 이제 중괄호 거 썼겠죠. 이렇게 중괄호 거 썼고 앞에 있는 게 이제 넘버 이렇게 써가지고 넘버 땡땡 그래서 넘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넘어옵니다. 10, 그 다음에 페이지가 넘어옵니다. 페이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쓸 때 이 두 가지 정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넘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 구조가 넘어오게
데이터 처리를 해서 넘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param.number 여기 요게 오젝트니까 파라먼의 넘버를 하려면 이제 점 다음에 키에 해당되는 넘버 쓰시면 1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버를 가져오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넘버의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도 var 쓰시고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선언해서 파람에 있으니까 param.page 해가지고 페이지를 받도록 하자. 이랬습니다. 이 정도까지 썼으면 그냥 물음표 쓴 다음에 넘기셔도 돼요. 물음표 써가지고 넘기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겟방시에 의해서 아작스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작스입니다. 아작스인데 아작스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아작스는 형식의 아작스입니다. 아작스로 지금부터 처리를 할 거예요. 그게 한 줄이 아작스예요. 그 나머지는 다 jQuery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변수 선언해서 하는 거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자바스크립트. 지금부터 아작스 한 줄 쓸 거예요. 한 줄. 한 줄. 함수 한 줄이 아작스 처리입니다. 달러 썼어요. 달러 쓰셨고요. 달러 쓴 다음에 .getJSON JSON으로 받아오자. getJSON 가로 열고 원래 달러 아작스로 쓰시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요게 아작스예요. 아작스 이 안에다 필요한 거를 넣으시면 돼요. 필요한 거 요소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넣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W 삼스클스에 있는 것은 그 좀 아작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요게 jQuery 아작스거든요. jQuery 아작스. 그래서 jQuery.com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도큐멘트 참조하실 때 jQuery.com 이렇게 가보시고요. 자, jQuery.com에 가보시면 이 서치에서 달러 .getJSON getJSON 이렇게 쓰시면 getJSON에 해당되는 게 나오죠. jQuery 1.5 버전부터 있었고요. getJSON 해가지고 클릭해서 보시면 이 getJSON에 해당되는 이 설명이나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와서 예제 나오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그 JSON 데이터를 받아오고 싶을 때 그 XML에 해당되는 것은 따로 이제 XML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get을 $.get을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JSON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JSON 데이터고요. URL. 그 다음에 이 펑션이 성공했을 때 success 펑션입니다.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done 해가지고 이제 끝나면 그 끝났을 때 얘기하는 거. done 실행이 끝났다. 이렇게 했을 때에 실행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fail 얘는 실패했을 때. 그리고 항상 실행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짜시면 된다. 짜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게 있어요. 전달받는 거. 그런 걸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전달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 교재에서 맨 앞에 실패했을 때의 fail 여기 썼습니다. 이 fail. 실패했을 때 fail을 쓰면서 이제 펑션에 전달받는 거.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에 사용해서 이제 콜백 함수 이렇게 써가지고 요게 지금 성공했을 때에 해당되는 요 펑션을 콜백 함수로 받는 거죠.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데이터는 요 파라미터로 보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얘도 이제 서버에서 실패했을 때 서버에서 그 오류라든지 이런 거 전달할 때 이쪽으로 전달해 줘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 달러 JSON 예제에 해당되는 것을 잘 보면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성공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면 데이터가 이쪽 서버의 데이터로 이쪽으로 파라미터로 이쪽으로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도큐멘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참고를 해가면서 이런 getJSON에 해당되는 이 파라미터 넘겨받을 때 여기 URL 데이터 석세스 나오네요. URL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 넘겨주는 데이터 이거 넘겨주는 데이터 석세스 성공했을 때 실행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도큐멘트를 참고할 때는 다른 데도 괜찮은데 여기 그 jQuery.com도 도큐멘트 검색해서 보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getJSON 이게 아작스입니다. 아작스 처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처리를 해서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URL을 넣으셔야 된다. URL 쌍따옴표 찍으시고
데이터까지 집어넣어서 쓰려고 그래요. 콤마. 이게 이제 URL입니다. URL은 슬래시. URL은 댓글 가져오려는 거죠. 그리고 보드 리플라이 슬래시 리스트.2 이고요.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넘버 넘기셔야 되죠. 페이지 먼저 넘겼나요?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꼬로 그 작성되는 페이지를 여기다 플러스 페이지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쌍따비 찍으시고요. n 사용하시고요. n 쓰시고 그 다음에 넘버 이꼬로 지금 전달받은 넘버를 여기다가 뒤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플러스 넘버. 그러면 뒤에 데이터 같은 거를 처리해서 넣자 이게 필요가 없으시게 되니까 여기서도 URL에다가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넣습니다. 넣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공했을 때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URL에 해당되는 거고 성공했을 때 펑션 엔터 쳐서 이제 펑션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 열고 엔터 쓰시고요. 성공하면 데이터를 전달해 줘요.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데 지금 제이손 데이터로 가져와서 지금 제이손 데이터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다 데이터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데이터를 찍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이손 데이터인데 제이손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찍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넘어오시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뭔가 써가지고 사용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요. if 문장하게 만들었습니다. if 만들었어요. 가로 열고 썼는데 여기 뭐 if 문제 콜백 이렇게 써놨어요. 콜백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중괄호 열고 이제 엔터 중괄호 닫고 이 얘기는 콜백이 여기 넘어오는 거죠. 성공하면 실행할 함수를 밖에서 선언해서 넣어주면 걔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성공하면 실행할 함수가 있다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실행하는 거죠. 얘를 실행하는데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이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하자. 그래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HTML 만들어야 돼요. HTML 코드 우리가 생각하는 코드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요. 콜백 쓰시면서 콜백이 만약에 있다면 실행하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콜백 이렇게 쓰십니다. 없다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실행하는데 콜백 쓰시면서 실행하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안에다 뭘 넣어줘요? 데이터를 넣어줘요. 데이터를 받아다가 제가 처리하는 걸로 쓰세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걸로 세미콜론 찍으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이에요. 이게 콜백이 있다면 이걸 실행하게 됩니다. 콜백이 없다면 실행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받은 것 좀 출력해 볼래요? 그러면 이제 알로스로면 계속 확인하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콘솔에다가 찍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교재에서는 콘솔 점 쓰신 다음에 데이터가 제이손 데이터인데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이손 스트링 깊이를 이용해서 걔가 문자열로 찍어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자열로 찍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요거를 안 넣어주면 콜백을 안 넣어주면 이게 실행이 안 된다. 성공하면 실행할 함수를 여기다 넣어준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콜백 함수를 아작스로 호출을 하고 나서 데이터 왔다 가요. 가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할 때 함수를 넣어주면 얘가 가로를 갖고서 해서 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그 변수만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는 게 변수에 해당되는 값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받을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걔를 실행할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실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은 밖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밖에서 여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에서 전부 다 하셔도 돼요. 안에서 다 하셔도 되는데 이 안에서 처리할 때는 이제 밖에 있는 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네들을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쓰면서 이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자라고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if 문장에 해당되는 건 써놨고요. 그 다음에 fail 써놨습니다. fail 콜백 쓴 다음에 이제 if 중괄하고 그다음 펑션 쓴 다음에 중괄하고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콜백 함수가 있으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if 콜백 end of 여기 끝이니까 end of 콜백
콜백 함수 if 조건에 해당되는 끝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펑션은 펑션 데이터 받아와서 쓰는 꽃이죠. 이게 석세스입니다. 석세스 성공했을 때 함수. 예, 끝이고요. 엔드 오브. 얘는 성공했을 때, 얘는 성공했을 때, 했을 때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왔어요. 네, 실행 함수 끝입니다. 끝. 해당이 됩니다. 요게 지금 시작이고요. 요게 시작이고 얘 끝인 거죠. 근데 요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실패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도 더 찍어주세요. 실패했을 때 그래서 fail 점 쓴 거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썼는데 가로 열고 닫고 예 썼네요. 예. 펑션 데이터 콜백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이손 데이터 여기 붙어 있죠. get 제이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썼을 때 URL 성공했을 때 갔다 와서 성공했을 때 함수 그 다음에 점 요 뒤에다가 점 붙였습니다. 점 붙여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fail이라고 썼어요. fail이라고 붙였고요. 이런 fail이라고 붙였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다 안에다가 이렇게 써서 뭔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찍었고요. 찍어 사용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떨 때 하는 거죠? 실패했을 때죠. 얘는 실패했을 때 처리. 실패했을 때의 처리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데 얘를 실패하면 이런 것 좀 실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성공하면 이런 것 좀 실행해 주세요. 펑션 넣어놨죠. 실패하면 이런 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펑션을 쓰는 거죠. 펑션 쓰시고 가로가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쓰셔서 실패했을 때 처리의 시작이고요. 여기가 시작. 컨트롤 C, 컨트롤 V. 처리 시작에 해당이 되고요. 시작이 되고 여기는 처리의 끝이 되는 거죠. 끝.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어서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실패했을 때 처리. 탭키 눌러서 잘 보이게 탭키 잘 눌러주셔야 돼요. getJSON에서 여기서 이제 처리됐을 때 성공했을 때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처리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찍었고요.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썼는데 펑션 뒤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데 여기 XHR 썼고요. XHR 콤마 스테투스 콤마 에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처리에 해당되는 펑션을 만들 때, 이 펑션인데, 펑션을 만들 때, 얘가 이제 전달해주는 순서가 있어요. 이제 통신객체에 해당되는 거, 지금 아작스를 이용해서 하는 통신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XHR 이런 걸 이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처리 결과에 대한 상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넣어줘요. 에러 객체를 가지고 이제 뭔가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상태가 뭐냐 몇 번이냐 뭐 200번이 아니면 뭐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스테투스라는 걸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상태에 대해서 뭘 쓸 때는 XHR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if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if 문장 쓰시고요. 실패했을 때 에러를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넣어줬죠.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 에러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실패하면 실행할 함수 if 가로 열고 쓰시고요. 여기에 에러라고 썼습니다. 에러라고 썼는데 에러라고 써서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에러라고 쓰시고 이렇게 가로 닫고 했습니다. 에러라고 썼고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에러 이거 에러가 함수죠. 가로 열고 해서 실행을 해줘라 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썼습니다. 이렇게 에러 전달되는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실행해주라. 없으면 어떻게 하지? 얘는 성공하면 성공한 것을 실행해라.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얘도 에러도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 else 같은 거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else. 그래서 얘가 에러라고 썼을 때는 여기에 true란 얘기는 넘어오는 에러 함수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있으면 실행해주자. 그래 없으면 else 썼습니다. else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없으면 제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알럿 같은 거나 이렇게 띄워서 지금 이제 뭘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댓글 리스트 가져오다 문제 생긴 거죠?
그래서 댓글 리스트를 가져오다가 가져오는데 문제가 생겼다. 가져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알러 띄워줘라 알러. 그럼 확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 에러 함수가 넣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넣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네요. 그럼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알러 써가지고 경고창 띄워서 딱 보이게 해달라. 그리고 이런 걸 한번 다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XHR, 스테투스, 에러 이런 다 찍어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알러스로 찍으면 좀 그러니까 저희가 로그로 이거를 아까 전에 콘솔.로그로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저희 XHR 그 상단에 찍고 저희가 XHR은 이렇게 이꼬로 써서 계속 붙여가지고 그 XHR을 찍어보자. 그 다음에 그 스테투스 에러도 찍어보자. 스테투스도 찍어보고요. 찍어보시고 찍는 것만 잘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데이터 이런 거 찍는 것만 잘 하셔도 이렇게 에러도 찍고 XHR도 찍고 여기죠 XHR 이런 게 요거는 이제 변수 이름일 뿐이라서 얘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순서가 중요해요. 넘어오는 순서. 요거 지금 XHR이라고 해서 보통 XHR이라고 변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온 순서는 여기 통신에 대한 객체가 넘어와서 이쪽에다가 XHR 찍고 스테투스 찍고 그 다음에 에라에 해당되는 거. 그 에라에 해당되는 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시면 이게 함수이면 함수가 찍히고요. 객체이면 객체라고 찍히고 이제 찍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콜백에 해당되는 내용도 이게 콜백이 있으면 이게 데이터를 뭐 처리하는 걸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else. 없으면 여기 else 쓰시면 되죠.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자. 중괄호 닫고 처리하는데 뭐 데이터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그 알럿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를 찍든지 알럿. 그래서 뭐 데이터를 찍어보자. 데이터 찍는 거는 이게 데이터가 없을 때만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있을 때도 찍어보셔야 돼요. 처리가 잘 됐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 알럿이나 아니면 콘솔을 이용해서 여기 알럿을 이용해서 데이터 이게 처리가 없으면 알럿을 이용해서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콘솔을 이용해서 찍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 찍으시고 .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이꼬로 쓸게요. 정답이에요. 데이터 이꼬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서 데이터를 찍어보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넘어오는 것이 하셔야 하는데 여기 보이도록 쓰셔야 돼요. 제이손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getJSON 써놨잖아요. 제이손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XML이 안 넘어오고 제이손 데이터가 넘어와요. 기본적으로 제이손 데이터가 넘어와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쓰셨고요. 이제 리스트 얘를 실행하려면 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요거 리스트 함수 펑션을 실행하시려면 저희가 요거 실행 방법,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그 reply 서비스 .list 실행하자 가로가 닫고 이렇게 치시면 실행이 됩니다. 함수를 리턴해서 여기 가로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실행해서 여기에 리턴되는 리스트 함수를 전달받는 거죠. 여기에 리스트 함수 전달받는 데까지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리스트 여기 리턴되는 거 여기 전부 다 여기 리턴되는 여기 중괄호 중앙구까지 이렇게 오브젝트를 받는 것까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리플라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까지 받은 거고요. 그 안에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list. 근데 이거 함수네요. 함수를 실행하려면 중괄호 가로과 괄호를 해서 실행해야 돼요. 이렇게 실행하시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해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작스는 뭐가 아작스예요? 여기 형태가 아작스예요. 이렇게 getJSON 그 다음에 여기 URL 콤마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함수 만드는 건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 .fail 이렇게 쓰는 여기서부터 여기 .fail 해가지고 실패했을 때 함수는 전부 다 어디에요? 여기 쭉 써져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getJSON 그 다음에 URL 성공했을 때 함수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 fail 실패했을 때 함수를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만든다. 이 형태가 아작스예요.
형태가. 여러분들이 아작스 보시는 건 한 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달러점 get JSON 그 다음에 가로 열고 URL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성공했을 때 함수 가로 닫고 이거 쓰시고요. .fail 실패했을 때 함수 펑션 이게 쓴다. 요게 지금 아작스예요. 아작스. 나머지는 다 jQuery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나머지 해당되는 거는 이거 외우면 되잖아요. 이거 getJSON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된다. 이거 외우시면 되죠? 그 외우지 않으면 정리하면 되잖아요.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 쓰면 되잖아요. 되셨나요? 페일 안 쓸 수 있어요. 페일. 오류 났을 때 페일을 안 쓰면 이제 그 오류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그냥 막 오류 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실패했을 때 데이터 가지고 실패했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한 개 만들으시고요. 주석 처리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렸는데 너무 까맣게 나온다. 저장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view.jsp에서 이제 리스트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로딩을 했더니 로딩이 됐어요. 로딩이 돼서 나오시는 걸로 써져 있고요. 네, 써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딩이 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해보셔야 돼요. 실행해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넣어가지고 실행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성공했을 때에 뭐 이렇게 뭘 어떻게 처리하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콘솔을 이용해서 찍어서 이제 해보실 거예요. 자, 여기다 리스트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리플라이 서비스에 리플라이 서비스의 리스트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쓰시려면 맨 처음에 이제 선언된 것 중에서 리플라이 서비스 쓰시고요. 리스트 메소드 가로를 갖고 쓰시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펑션 리스트 파람 전달되는 데이터 콜백 에러 이런 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안 집어넣으면 그냥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파람은 그 오브젝트입니다. 제이손 데이터입니다. 제이손 데이터 가로를 닫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 안에 페이지와 페이지 땡땡 쓰시고 그냥 1페이지로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넘버가 들어가 있다. 넘버 이꼬로 제일 큰 넘버 지금 이제 제일 큰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만 쓸 건데 저희가 글번호가 어디 있냐면 사실은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 ELX입니다. 그래서 부여점 넘버 지금 글보기죠? 글보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넘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펑션 성공했을 때 펑션 쓰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안에다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를 쓰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엔터 쳐서 펑션에서 엔터 쳐가지고 좀 구분을 하세요. 펑션에서 엔터 쳐서 이제 데이터 파라미터로 제이손 데이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펑션에 해당되는 거 가로 열고 쓰시고요. 여기에 이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서비스 리스트에서 쓰시고요. 이게 성공했을 때 함수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는 데이터. 그래서 넘어가는 데이터도 이렇게 한 줄로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저희가 넘어가는 데이터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공했을 때 함수 성공했을 때의 함수 뭐를 받냐 하면 이제 데이터를 받아요. 서버에서 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다 데이터를 쓰는 거죠. 데이터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냥 알롯으로 데이터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데이터 이렇게 해서 찍는 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알롯으로 한 개 찍지 않았나? 제가 reply.js에다가 콘솔로 찍었네요. 콘솔로 찍고 지금 알롯으로 찍지 않았어요. 콜백에 데이터를 줬으니까 얘가 알롯에 찍히는데 얘는 이제 그 view.jsp에서 작성한 이 알롯이 찍히는 거예요. 그 에러는 쓰지 않을게요. 쓰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자. 쓰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이제 게시판 JSP 리스트 게시판에서 이제 글보기 여기서 새로 고침 이렇게 해보시면
예, 우리가 난 것 같아요. 뭔가, 예. 인밸리드 프로퍼. 리플라이 5번째 줄. 찍혔고, 뷰.2. 78번째 줄. 언캐치. 신텍스 에러. 신텍스가 잡혔네요. 자, 이제 여기 실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실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reply.js 중에서 어디까지 실행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요. view.jsp가 있고요. 제가 호출을 하고 있어요. list.list, service.list 가려고 갖고 해서 넘어가는 데이터 집어넣어놨고요. 넘어가는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펑션 밑으로. 그래서 이 넘어가는 데이터가 잘 구성이 됐나? 스크립트에 넘어가는 데이터 여기 나오죠. 그래서 넘어가는 데이터가 페이지 1 잘 됐네요. 요거는 이제 그냥 하드 코딩 했으니까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달러 중괄열고 해가지고 데이터 세팅한 거죠. 284 잘 됐죠. 잘 돼서 넘어갔고요. 그다음 펑션 데이터 해가지고 파라미터 데이터를 받아서 알로서 데이터를 찍자 이렇게 해서 썼는데 써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넘겨서 썼는데 저희가 이제 넘어가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찍어 보시면 되죠. 콘솔에다가 콘솔 신텍스 에러 여기 콘솔에 신텍스 에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신텍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는지 보시는 거예요. 리플라이에 리스트로 넘어갔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파람에 이 페이지하고 이렇게 꺼냈는데 이게 잘 꺼내졌는지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예. 콘솔로 찍으면 되죠. 콘솔 어디요? 땡땡 맞아요. 땡땡. 예. 땡땡. 예, 땡땡인데 눈으로 썼네요. 예. 예, 오리가 날만하네요. 예, 땡땡. 땡땡입니다. 땡땡. 제이슨 데이터. 땡땡으로 쓰시면 되고, 콘솔을 찍으려다 그러는데, 인포. 지금, 로그. 이렇게 써가지고, 넘어오는 넘버와 이제 콘솔을 찍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 찍어볼 수 있어요. 아까 찾아드렸으니까 그냥 생략.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시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여기 오브젝트가 나왔다. 오브젝트 나와서 사용이 됐습니다. 오브젝트니까 제이슨 데이터로 나왔을 거고요. 제이슨 데이터. 여기 데이터는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이고 현재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뭔가 나와가지고 처리가 됐어요. 모듈에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 나온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찍어봐야 되는데 그냥 오브젝트다 이렇게 찍히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그로 찍은 거 보시면 그 제이손이라는 게 있는데 제이손 점 쓰시면 제이손의 그 스트링 깊이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여기 데이터가 문자열로 아마 처리를 해줄 것 같아요. 문자열로 만들어서 쓰자. 제이손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문자열로 만들어 쓰자. 테스팅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할게요. 새로 고침. 오류 났어요. 오브젝트 석세스 됐는데 제이슨 스트링 이즈나 펑션이 아니래요. 이러한 스트링 깊이라고 써야 되는데 스트링 기기라고 썼어요. 스트링 깊이라고 써서 이제 출력을 해보자. 새로 고침 할게요. 이제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오브젝트라고만 찍으면 이제 데이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제이손으로 받은 데이터가 제이손 데이터는 오브젝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웹에서는 확인 누르시면 데이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땡땡 리스트 데이터.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받아오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리스트의 배열로 처리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페이지 오브젝트 리스트.페이지 땡땡 오브젝트 땡땡 됐으니까 페이지 오브젝트 데이터.리스트 그다음 데이터.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는 페이지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나온 거 가지고 태그 포이치만 돌려서 태그에 해당되는 배열이죠. 대괄열고 써 있으니까 배열입니다. 포이치만 돌려서 이제 데이터에 있는 만큼 저희가 데이터를 표시하면 된다. 이렇게 데이터 받아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